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4년 4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에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전쟁 난 줄 알겠습니다. 예, 다른 데서 보면. 정작 이스라엘 주가는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란은 또 공격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에 한바탕 이제 난리가 났는데 또 오늘 증시가 좀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보고서 오늘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몇 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장 분위기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또 급락장으로 돌변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고요. 일단 오늘은 그 화장품 얘기가 좀 있고 조선주 어제 급등했었죠. 근데 이제 미국 중국 조선 이제 규제한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적혀 있고 어제 이제 미국의 양면형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모듈 관세 좀 부과해달라 중국 거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 동국제약, 한화엔진, 캠트로닉스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전에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이제 그 미사일 공격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엔 폭발음이 들리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고 그 옆에 핵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3차 세계대전 가나 이래가지고 정말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뭐 그러진 않았고 이란은 미사일 공격 받은 적이 없다. 드론이 좀 떴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방공망에서 뭐 그런 것들을 뭐 걸러내는데 뭐 소리가 막 크게 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예, 아무튼 뭐 오늘 또 미국 ABC 방송국에서는 뭐 이런 보도가 뜨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이걸 사실로 생각하고 충격 받았는데 정확한 건 제가 지금 방송 찍고 있는 시간까지는 일단 나온 뉴스는 이란은 미사일 공격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낙폭은 줄였는데 그러나 꼭 오늘 시장 빠진 게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한국은 오늘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반도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 증시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이 오늘 나스닥은 많이 안 빠졌는데 이제 금리가 또 올랐고요. 연준 의원들 특히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경제 불균형이 개선 중이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올릴 수도 있대요. 데이터에 따라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또 테슬라가 도이치방크에서 저가형 전기차 모델 2 연기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로보택시에 집중하는 건 안 좋다. 아니 저가 전기차 출시해야지 왜 로보택시에 먼저 집중하냐 이거죠. 그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 오늘도 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3% 좀 넘었죠. 예. 아무튼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연초 이후로 40%나 급락했고 근데 오늘 가장 컸던 건 요거 TSMC예요. TSMC가 오늘 충격파를 좀 받아버렸죠.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파운드리 성장률을 10% 이상 성장해서 올해 10% 파운드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요거를 전체 반도체 전체 반도체 성장률을 10% 이상해서 올해 10%로 그러니까 뭐 한 10% 이상이라는 건 10% 위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제외하고 그걸 연초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 발표할 때 10%로 딱 낮춰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져 버렸고 마이크론도 급락하고 그게 영향을 줬습니다. 또 로레알은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예, 중저가 화장품은 좀 부진했고 넷플릭스도 실적은 좋은데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가입자별 평균 매출 공개 안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러져 버렸어요.
주가가. 예, 시간에 의해서. 근데 저건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왜 저 공개 안 하는 거죠? 예,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넷플릭스 투자할 때 그거 보고 하잖아요. 이 가입자 얼마나 늘어나나, 가입자당 얼마 매출 나오나. 아 근데 핵심 데이터를 공개 안 한다는 건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뭘 보고 투자하냐 이거죠. 그래서 좋은 실적에도요 그냥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봐야 되겠지만요, 저런 부분은 좀 아쉽고, 아무튼 TSMC가 제일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악재가 됐는데, 실적은 좋았지만 AI는 좋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멘트를 해줬지만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약세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 자동차 쪽도 안 좋대요. 자동차가 제일 안 좋고 반도체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PC도 좀 더딘 편이고, 스마트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스마트폰과 PC 수요 증가를 좀 전망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감소할 걸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부러져 버렸고요. 거기에 테슬라는 이제 강세론자마저도 부정적인 보고서를 써가지고 목표 주가를 189달러에서 123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출시해야지 왜 로보택시가 우선이냐 이거죠. 이제 이런 불만이고, 사람들은 인내해야 된다. 이제 좀 고통스러운 전환을 겪어야 된다. 로보택시 아직 검증 안 됐는데, 이런 얘기고, 또 긍정론자 중에 하나인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도 테슬라가 모델 2를 버리는 건 위험하다. 모델 2가 이게 아니라 곧바로 로보택시로 가면 애플이 아이폰 15 중단하고 아이폰 25로 가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럼 25가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기다려야 되냐, 이게 좀 안 좋게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요것도 이제 그 누구시죠? 그 텔레그램에 올라왔던 건데 맞아요. 그 하나증권의 송선재 연구원님이 본인 텔레그램에 올렸던 거 제가 좀 캡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 되죠. 근데 쪼그라들고 있죠. 그죠? 성장률이.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그래서 안 팔리는 게 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새벽에 아마 발표할 텐데 그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좀 명확하게 저가 전기차 하는 건지, 로보택시는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기금이 주식에서 수천억 달러 빼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김현석 기자님 있죠? 한국경제. 거기 나온 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요. 대형 연기금들이 주식으로 많은 성과를 냈고 이제는 차익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식에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연기금도요, 뭐 연기금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식시장이 뭐 5개월 내내 올랐으니. 그러니까 뭐 파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뭐 수익 실현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빼버리면 증시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또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요것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한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S&P 500의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채권과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채권 대비해서 얼마나 매력이 있냐. 근데 보세요, 차이가 없어요. 이 0이란 얘기는 채권과 주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주식 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식이 그만큼 많이 올랐고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채권 가격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요새 금리가 오르죠. 채권 금리 오르고 주식의 이제 기대 수익률 있죠. 요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은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채권은 안전하잖아요. 채권 투자가 더 매력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요 그래프 자체가. 그럼 여기서 주식이 더 매력적이려면 금리가 떨어지든가, 채권 금리가. 채권 금리,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 뺀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주가가 빠지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주가 빠지면 다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가 급락하면 괜찮아요. 금리가 확 빠져주면 주가가 안 빠져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주가가 빠져서 이걸 다시 올려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연기금도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연기금이 돈을 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뭐 4월에 증시 안 좋지만 바로 뭐 회복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주의해서 조금 여유 가지고 투자하셔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제가 점검해드렸고 어떤 건지 이제 좀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한국 증시가 혼자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전쟁 리스크에다 TSMC는 또 안 좋게 발표를 하고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뭐 당분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은 괜찮은 편이니까 경기도 돌아서고 제조업 경기도 그런 거 보면 뭐 조정 받을 때 우리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는 그건 괜찮은데 다만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죠. 뭐 하루에 다 사고 예, 또 어제처럼 오르는 날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조금 예, 여유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국 증시 흐름 또 점검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제 금주의 차트인데 요게 작년 하반기에 아모레하고 뭐 LG나 코스맥스 같은 중국 사업이 모두 안 좋았는데 호텔신라도 안 좋았죠. 뭐 옛날 재고 다 정리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 재고가 좀 많았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이제 좀 재고가 좀 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화장품 산업의 회복에 대한 시장 기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재고 소진에 따라서 중국 화장품 구매 수요 회복은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최근에 소비도 좀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씩은 뭐 화장품 재고도 줄어들었으니까 늘지 않겠냐. 실제 하이난 면세점 매출이 중국에 뭐 전 분기 대비해서 44%나 급증했는데 화장품 매출은 무려 41.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뭔가 좀 회복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난 면세점 매출이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 매출이 여기 보시면 매출 비중이 많이 늘었죠. 화장품이 면세점에 차지하는 비중이 39.2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그런 걸 나타내. 그야 저는 중국 쪽 비중이 큰 화장품 회사는 트레이딩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주력은 미국입니다. 미국과 일본 쪽이에요. 네, 구조적으로 그쪽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반격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 지표들 살아나면서 아모레, LG생활, 코스맥스 숨통은 트입니다. 좀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좀 물려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뒤늦게만 쫓아가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뭐 중심은 미국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 화장품주들이 좀 빠지고 인디 브랜드나 저쪽이 올라가면 이제 역으로 중장기로 이제 빠지는 미국 쪽을 중장기로 대응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의 배경 오정화 연구원님이 지금 조선주를 포트에 하나 정도 담는 거는 왜 괜찮냐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제 근데 방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기는 너무 늦었고 조선주는 이제 지금 중동에서 워낙 리스크가 크니까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옛날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조선주가 굉장히 강하긴 했죠 당시에. 그래서 일정 부분 포트에 하나 정도 편입을 해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라도 좀 배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친환경 선박으로. 그런 부분도 중장기로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 또 이런 미국이 중국 조선소까지 이제 조선까지 규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12일 날 탄원서가 또 재부각돼서 어제 엄청 강했죠.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있어 수수료 부과, 수수료 수익금으로 미국 조선업 육성을 위한 기금 마련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대한 수요를 고취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선박을 좀 만들자, 이런 내용 같고, 미국 항만이나 물류 인프라 플랫폼과 장비 등에 대해서 중국이 만약에 점유율이 높다면 그거 억제해야 된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시행을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큰 영향 안 받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배에 실어서 그 청바지가 거기 실려서 왔다고 쳐볼게요. 중국에서 제조한 배를 컨테이너에 딱 실어가지고, 그럼 컨테이너 박스당 수수료가 $50 정도 된대요. 그럼 거기에 10,00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청바지에 전가되는 수수료는 0.5센트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청바지 살 때 부담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다만 해운사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컨테이너당 $50 수수료를 부과하면 영업이익률이 5%포인트나 빠진대요.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 배를 이용해서 미국에 갔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가 미국에 들어갈 땐 뭐 아무 그게 없는데, 중국에서 뭐 후동중화 같은 데서 만약에 만든 배를 에다 물건을 싣고 딱 미국에 내리면 일단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죠. 수수료. 예. 그럼 이제 이 컨테이너 해운사 입장에선 야, 이거 되도록이면 중국에 발주하지 말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한국한테는 일단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게 언급된 조선업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죠. 예, 중국이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프로그램 확장하는데 그걸 견제하려고 동맹국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 바이든 정부 발표 내용 중 주요 문장을 정리한 건데, 중국의 탄소 집약도 높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물량이, 그러니까 철강도 규제한다 그랬죠. 관세 3배 부과. 미국 내 관련 종사자들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철강은 미국 자국의 조선업의 주요한 원재료이다. 예, 상선부터 미 해군까지 다 포함한다. 그 산업의 범주가. 그래서 낮은 가격의 저가 철강이 시장이 넘쳐난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조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예,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서 미국은 철강업과 조선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관세 3배 인상, 중국산 철강. 근데 사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에 가는 비중은 얼마 안 돼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게 큰 뭐 그런 건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큰 영향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그러니까 바이오가 더 큰 거예요. 어제 우리가 ST판 공부해봤지만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는 회사는 미국 매출 비중이 50%예요. 근데 이제 중국을 규제를 해버리면 그 회사는 이제 타격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근데 중국 철강사들은 별 신경 안 써요. 이런 거 해도. 왜?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왜 하는 거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자꾸 이제 보조금 줘서 대량으로 막 만들고 공급과잉 일으키고 이런 거 중국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실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받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특히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LG 디스플레이잖아요. 예, 제일 힘들어진 회사. 중국의 공세 때문에.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뭐 이렇게 피해만 봤다 이렇게만 또 말씀 못 드리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는 또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OLED에 뒤처진 것도 LG 디스플레이의 좀 실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같은 조건이었는데 삼성은 어쨌든 뭐 모바일 OLED 잘해가지고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LG는 물론 또 LG전자가 스마트폰 실패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피해도 봤지만 자체적으로 또 그런 실책도 좀 일부 있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뭐 태양광 회사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 때문에 힘들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중국이 워낙 저가 공세하니까. 요새 이제 배터리도 그렇고 뭐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세게 하니까 이제 앨런 재무장관도 열받아 버린 거죠. 중국 갔다 오더니 너네 공급과잉 고쳐라. 그러지 마라. 왜 이렇게 불공정 거래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중 얼마 안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비중도 적은 걸 겨냥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걸 이렇게 관세 부과해 보면 미국 소비자가 그것도 가격 비싼 걸 또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여주기 위한 그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찌 됐건 이런 걸 시행을 하면 중국 제품을 이제 멀리하려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제조업체들한테 당장에 뭐 큰 수혜라기보다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제품들 중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무역 규제를 회피하려는 중국산도 막아라. 예, 그래서 멕시코와 협력 중이고 조선해운 운송 분야에서 물공정 무역. 조선주엔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좀 이슈가 있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조선주 뭐 미국 비중이 미국의 전체 조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안 되는데 저거 뭐 미국이 진짜로 할까 규제를 이런 이제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걸 떠나서라도 미국이 지금 미국이라고 모르겠습니까? 하는 것 자체는 중국을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 조선주한테 어쨌든 좀 상당한 호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사에서 이종 연구원님이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솔루션이 미국 정부에 미국에 수입되는 양면형 모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해 달라고 그랬어요. 모듈이 양면형은 앞뒤 둘 다 쓸 수 있는 그 태양 전지판 있죠.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미국이 아마 수용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고 퍼스트 솔러 같은 미국 회사들도 여기에 지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솔루션한테 상당히 또 좋은 거죠. 요새 그 태양광 패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중국이 태양광도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공격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힘들죠. 이 경쟁하는 회사들은. 근데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고 저거를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한 업체를 보호해주면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듈 가격이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2019년 6월에 미국이 양면형 모듈 원래 옛날에 양면형 모듈 그 관세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생산 능력이 부족하니까 저거를 면제했대요. 관세 부과하는 걸. 그러다가 트럼프가 다시 1년 후에 면제 조치를 또 취소해가지고 그때 좀 괜찮았는데 21년 11월에 다시 복원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러니까 중국산이죠. 중국산 저 제품에 대해서 관세 매기지 말란 얘기죠. 그게 뭐 모두가 또 급나가고 그리고 바이든은 또 이거를 4년 연장해 버렸습니다. 양면형 모듈 관세가 면제됐어요. 그럼 중국과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거 경쟁하면 우리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가격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이 요청한 거죠. 중국 좀 막아달라. 그래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모듈의 98%가 양면형이고요. 하나솔루션도 그 비중이 50%가 돼요. 전체에서. 발전소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솔루션한테 상당한 호재가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받아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양면형 모델은 뭐냐면 이게 태양 전지판의 앞뒷면에서 모두 받는 거예요. 단면형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 보시면 요거요. 이렇게 여기도 받고 여기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받는 거예요. 요 위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죠. 양면 우리 양면 다 쓰는 것처럼 앞뒷면 다 받는 거고 요게 단면형 얘는 그냥 지붕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요것만 받는 거예요. 근데 주택용은 거의 다 이거고요. 단면형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주택에 심어져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챗 GPT한테 제가 물어보고 그림까지 한번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단면형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만 보면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좀 저도 양면형, 단면형, 양면형 하니까 처음에는 양면형? 그런 용어를 썼었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양면형이 결국 그거예요. 이제 발전소 같은데 아주 넓은 데 쓰는 그런 거고 유틸리티 시설에 주택에는 단면형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거 취소했을 때 모듈 가격 급락. 지금도 4년째 이제 관세 면제인데
저걸 시행을 하면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좀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사는 요새 좋은데 다만 한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무기 수출 많이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좋은 거야 다 아니까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세 불안, 무기 거래량 부족, 정치 이벤트,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유럽에서 만든 무기를 사자, 이런 움직임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23년도 수출 6.2억 TIV가 저는 이게 써있길래 도대체 이게 뭔가 했거든요. 이런 용어는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트렌드 인디케이터 밸류라 그래서 무기 거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기의 그런 금융적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무게의 양과 기술적 복잡성을 반영해서 전력 비교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크면 어쨌든 단위가 크면 무기를 많이 구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의해서 뭐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그냥 그 단위로 보시면 돼요. 얼마나 무기 거래가 많이 됐는지.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이제 그러니까 23년 수출 6.2억 그 TIV 중에 5.7억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거의 다가 폴란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빠져버리면 얼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유럽이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EU 방산 육성 목적으로 방위 산업 전략을 발표했는데 일단 미국 의존도가 높거든요. 유럽이 지금 미국 의존도가 63%. 근데 이걸 막자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방산을 많이 조달하자. 근데 왜 이걸 하냐 이거죠. 그래서 무기 체계가 좀 부족하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만약에 트럼프가 되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는 나토 되게 반대합니다. 뭐 더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유럽도 너무 미국에 의존하지 말죠. 자체적으로 무기를 더 하자 이런 내용 같아요. 나토 의존도도 좀 낮추고. 나토에서는 사실 미국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라면 뭐 너무 그걸 뭐 우려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에는 아무튼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유럽에 수출 많이 하면 좋은데 폴란드처럼 루마니아도 있고, 근데 저런 정책이 공격적으로 도입이 되면 아무튼 뭐 수입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유럽이. 그럼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방산주한테는 당연히 악재입니다, 이거.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분 의견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중단되지는. 그래서 방지턱은 있겠다. 좀 조심은 하자는 의견은 맞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유지된다. 다만 일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주가가 바닥일 때야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별로 없는데 주가들이 막 몇 배씩 올랐잖아요, 방산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들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그리고 또 유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비중이 높아진 중동에 지금 무기 수출 잘하니까,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금 방위비 계속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것도 유럽이 뭐 수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유럽 비중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약간의 노이즈가 될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뭐 이런 이슈가 뭐 터져서 주가가 빠지면 그건 또 기회가 그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는 너무 뒤늦게 쫓아가지 마세요. 뭐 아시겠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노이즈 때문에 흔들리면 그걸 기회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약은 이제 저희 당사에서 보고서 나왔고,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 가정용 이제 APR의 경쟁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매출이 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고, 또 올해 3월에는 또 신제품이 나와서 좀 고사양 제품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피부 관리하는 그런 인피니티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그 이유가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일반 의약품 이런 것들이 비중이 조금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약가 인하도 좀 됐고, 그리고 이제 저 마데카 프라임 사업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죠? 이제 올해부터는 이익률 개선된다. 왜냐면 이제 마케팅 대비해서도 마데카 프라임 의료기기가 아마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예. 그리고 수익성 개선 위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도 동국제약 분석하면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마케팅비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저게 이제 주로 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출이 더 많이 성장해야죠. 그래서 일단 매출 성장만 이어지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저평가 상태였고요. 특히 저 마데카 프라임이 흥행만 잘해주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려주겠죠. 그래서 APR 동국제약이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 가정용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기업들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APR이 잘 나가야 좋죠. APR이 선도 업체니까. 그래서 한번 잘 계속 관찰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엔진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한번 엔진주 분석해드렸죠. 그래서 엔진도 분석해보니까 매력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 여기서 이제 올렸고요. 실적도 괜찮다고 합니다. 비싼 물량들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 같고, 이제 조선사보다 오히려 이익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엔진은 현대중공업은 자기네가 만드니까 거기엔 공급을 안 하고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에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주의 대부분이 이중 연료, 그러니까 LNG랑 벙커CU를 혼합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추진 엔진이 이제 95. 이거는 마진도 좋으니까. 다만 이제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엔진도 이제 제작을 하는데 공정이 복잡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이제 실적 추정치를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 추정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주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죠. 3년째 매출보다는 많은 수주가, 매출의 한 3배 정도 지금 수주가 쌓여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추격 매수 안 하시면 좋겠고, 엔진 가격은 그 보통 신조선가에 2년 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조선가가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6년도 상반기까지 엔진 가격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엔진 가격의 상승은 뭐 꾸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최근에 올랐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요. 캠트로닉스는 이제 한국 IR협의회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한참 좀 분석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OLED가 이제 애플 아이패드 이번에 5월인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6년부터는 맥북, 노트북에도 OLED. 지금 LCD를 다 쓰는데 스마트폰은 OLED를 많이 쓰지만 태블릿 PC나 노트북 모니터는 대부분 LCD를 쓰죠. 근데 그걸 이제 OLED로 바꾸겠다는 거고, OLED 시장이 열리면 캠트로닉스한테 좋을 수밖에 없죠. 실제 장비 투자 들어갔고요. 삼성도 4.1조 원 들여서 생산시설 구축하고 작년 5월부터 이제 장비 발주했고요. BOE는 중국 청두 쪽에 11.4조 들여서 8.6세대 건설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착 장비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녹색을 그 패널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증착 장비인데, 그거 세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캐논 도끼인데, BOE는 지금 우리나라의 선익 시스템 아시죠? 그 뉴스 나왔던 게 선익 걸 뭐 아마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있나 봐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면 아바코랑 같이 갑니다. 아바코랑 같이. 아바코와 물류 장비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혜주로 엮여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BOE가 수주를 줬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캠트로닉스는 이제 시인글라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유리 기판을 얇게 깎아주는 거예요. 기판을. 그래서 OLED가 원래 옛날에는 리지드라 그래가지고 딱딱한 휘어지지 않고요. 그냥 유리 기판에다가 유리 봉지를 씌워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가 두꺼우니까 얘를 깎아요. 이걸 싱글라스.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그걸 공급을 했는데 갑자기 플렉서블 OLED로 바뀐 거예요. 플렉서블 휘어져요. 이게 애플 아이폰에 적용됐거든요. 휘어지는 거는 밑에 유리 기판 안 쓰고요. 폴리 이미드 기판 써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거기에는
그런 이제 싱글라스 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그거 이제 매출이 없어져 버린 거죠. 유리기판 안 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안 좋았던 거죠. 캠트로닉스.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에는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리지드, 약간 저가형이나 이런 데는 요게 들어가거든요. 유리기판, 유리, 봉지. 근데 플렉서블 이게 이제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건데 밑에가 폴리이미드 기판, 위에가 신필름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얇고 휘어져요. 근데 하이브리드 애플 아이패드 OLED에 뭐가 들어가냐면 밑에 폴리이미드를 절반 넣고요. 요걸 넣는다고 합니다. 다시 유리를 넣어요. 그래서 섞인 거예요. 위는 변동 없고. 그래서 이 글래스를 깎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장비 발주가 작년에 있었던 거죠. 캠트로닉스. 그래서 그간 리지드 OLED에서 식가격을 사용해서 유리기판 얇게,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깎아가지고 얇게 만들어진 싱글라스를 했는데 이게 필요가 없었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수혜주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수혜주예요. 근데 아마 단독 수주한 것 같고요. 경쟁사가 제가 알기로는 솔브레인으로 알고 있어요. 솔브레인은 이 사업 아마 축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캠트로닉스 입장에선 좋죠. 리지드 OLED 물량도 대부분 캠트로닉스로 넘어오고 있다. 옛날 방식이 요것도. 요것도 이제 경쟁이 있었는데 애플은 아이패드에 이어 맥북에서도 저걸 채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커져요. 분명히. 커지는 시장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유리기판 시장인데 유리기판 이제 공부 많이 했지만 높은 평탄도 굉장히 평평하고 열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그 다음에 절연성, 저전력, 기계적 강도도 우수합니다. 가격도 싸요. 인터포저를 안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리기판은 어쨌든 뚫는 게 중요하죠. 유리기판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멍 뚫어야 되거든요. 그걸 TGV라고 하는데 레이저와 식각 기술 결합해서 만든대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유리의 변형을 줘가지고 유리 구조를 약화시켜서 식각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대. 억지로 막 드릴 같은 걸 파서 들어가면 깨져버리죠 유리가. 레이저로 식각을 하는 거죠.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유리에. 그래서 구멍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율도 이렇게 레이저로 하면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 엑스레이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조 방법인데 레이저를 쏴가지고 저렇게 식각하는 거예요. 구멍 뚫어가지고. 캠트로닉스는 글로벌 고객사 해외 레이저 업체와 함께 TGV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아무튼 26년부터 본격 양산이에요. 실제 양산. 그러니까 좀 멀었어요. 아직은. 멀었지만 나중에 충분한 먹거리가 될 수 있겠죠. 저 식각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유리기판을 이게 핵심 공정입니다. TGV가. 그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감광에 웨이퍼에다 바르는 액체예요. 이거 만드는 회사 어디죠?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이 만드는 저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의 원료가 PGMEA입니다. 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캠트로닉스예요. 그래서 많아요. 뭐 감광에 감광액 하단에 코팅되는 반사 방지막, 감광액이 붕괴될까봐 그걸 방지하는 거. 또 세정 공정에서는 감광액을 이제 코팅하기 전에 도포하는 거, EBR 불필요한 감광액 제거하고 이제 포토레지스트 잔여물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씻어내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소재를 이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원재료. 그래서 이제 99.999% 순도를 가진 PGMEA를 양산하는데 이게 이제 EUV용으로도 이제 매출이 내년부터는 아마 발생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올해 107.2% 증가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어쨌든 OLED가 모멘텀을 좀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EUV용 원재료 요거 유리기판은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유리기판 때문에 최근에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경계를 하시고요. 아직 왜냐면 유리기판이 돈 벌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좀 남았어요.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유리기판보다는 일단 OLED랑 올해는 반도체 요걸로 좀 보자. 그래서 중장기로 지금 최근에 주가 빠지더라고요. 조정 받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흥분해서 올라갈 때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공시는 제노코가 있었고요. 전기 기계장치 하나 시스템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기업 분석도 해보시고요. 한미반도체가 또 소각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 주식 소각 들어가고, 한솔아이온스도 0.8% 규모로 자사주 소각 있으니까 칭찬해줘야죠. 일단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 신한지주가 여기 그 부사장 세 분이 합쳐서 1억 6천만. 요새 은행주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ELP란 기업은 이제 이재혁 대표가 1,800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근데 어제 보면서 제일 놀란 건 YN텍이에요. YN텍이 여기 회장부터 대표 합쳐서 4억 원이나 산 거예요. YN텍은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죠. 근데 아무튼 들어왔고, SFA도 이제 오랜만에 내부자, 요새 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 내부자가 일단 매수 들어온 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추정치는 이제 오늘 나온 거는 농심 실적 추정치가 2.3% 상향 조정됐고, ST판 같은 경우는 어제 정말 장문의 보고서여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일단 오늘 삼성증권의 서근희 연구원님 보고서가 나왔고요. 거기 찾아보니까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보다 16.8% 정도 또 올린 걸로 이제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급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물론 이제 아침에 빠진 거에 비하면 많이 회복은 됐지만 그래도 급락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른 거 다 토해냈고요. 오늘 이제 해프닝이 있었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뉴스 찾아보니까 이란은 공격받은 게 없는 것 같고,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중에 갑자기 이스라엘 공격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다, 핵시설 뭐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와전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예, 그 증시는 한번 폭락을 했고, 다만 이제 조금 막판에 우려가 좀 해소되면서 이렇게 일부 회복은 됐다. 그러나 그 이상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00선으로 다시 후퇴해 버렸고요. 오늘 저는 어쨌든 증시가 좀 당분간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TSMC 때문에 그래요. TSMC랑 이제 물가인데, 물가 금리죠, 미국에. 근데 미국의 금리만 떨어져 주면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증시 좀 편안해질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좀 쉽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TSMC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뭐 전통 반도체나 전통 IT 수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AI PC, AI 스마트폰, 아마 애플이 AI 탑재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AI 기능이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면 다시 또 분위기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노이즈가 생기니까 시장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장이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작년 10월에 이제 2200 갔다가 그래서 좀 조정이 이번에 나왔다. 근데 안타까운 건 왜 한국이 꼭 이렇게 빠질 때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지냐 이거죠. 뭐 안 좋다 하면 그냥 1등입니다. 그게 조금 이번에도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은 어쨌든 많이 팔았고요.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섹터도 이게 전쟁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뭐 항상 전쟁 뭐 뉴스 터지면 자전거, 여기 한국석유 이런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속해 있다 보니 빅텍, 여기가 자전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급등했고, 윤활유 관련주 여기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쪽 관련주가 급등했고, 오랜만에 해운주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흥하해운, HMM도 오늘 좀 급등했고요. 조선주도 아침에 좀 빠지다가 요새 또 현대미포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일 안 좋았죠, 현대미포가. 근데 어제 오늘 그냥 이틀째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어차피 현대미포도 올해 4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거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상반기까지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래서 워낙 주가 못 갔기 때문에 뒤늦게 좀 반등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조선주는 괜찮은 것 같아요. 비철금속 관련주들 일부 좀 올랐고, 다만 뭐 풍산과 고려아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하락했죠. 건설주들 일부 좀 올라왔고요. 네. 현대건설은 근데 실적 좋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것 같은데, 물론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숫자로는 굉장한 성장을 일단 보이긴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하락했고요. 특히 오늘은 뭐 반도체한테는 그냥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이닉스, 한미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좀 충격을 받았고, 보시면 다 반도체입니다. 네. 결국 뭐죠? 그 TSMC 충격파가 오늘 이어진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여기 대표주들 다, 특히 하이닉스까지 해서 많이 빠졌고, 또 금리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의료 AI도 안 좋았고, 로봇도 안 좋았고, 성장주도 부진했고요. OLED 폴더블 폰, 뭐 자율주행차, TSMC가 자동차 수요 아직 안 좋다. 그것도 영향을 줬고, 테슬라까지 급락해서 영향을 줬습니다. 2차 전지도 좋기 어렵죠. 예, 테슬라 주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네, 뭐 좋은 걸 찾기는 쉽지 않네요. 전기차, 자동차. 그래도 현대차는 좀 올랐습니다. 네. 온갖 다 파란색이라 이게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주가들은 많이 빠져버렸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한번 보면,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그 현대차가 그나마 좀 오늘 선전을 해줬고요. 예. 네이버가 좀 버텨줬고, 그러나 하이닉스, 반도체, 2차 전지는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산주 잘 버텼고요. 조선주도 견조했고, SK 스퀘어는 이제 하이닉스가 좀 빠지다 보니까 바로 그냥 충격파를 맞아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LS 일렉트릭이 요새 아주 너무 뜨겁네요. 금양, LG생활건강 오늘 많이 빠졌고요. LG이노텍, 또 하나솔루션 또 하루 만에 빠져버렸고요. SKC도 유리기판으로 엄청나게 오르다가 이제 유리기판 이벤트도 많이 소진됐죠. 그래서 충격을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코웨이가 좀 빠졌고요. NC소프트는 끝없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좀 견조했는데, 이제 바이오 쪽 안 좋았고요. 알테오젠, 엔캠, 2차전지. 그러나 오늘 뭐 반도체는 거의 좋진 않았습니다. 동진세미캠, ISC도 10만 원만 가면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위메이드,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마이너스 7% 폭락을 했고요. 테크윙도 마이너스 8%, 고영도 마이너스 6%. 다 반도체입니다. 유진테크, 가온칩스,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전해액이고요. SNS텍, SFA 반도체, PSK, 코미코. 사실 많이도 올랐죠. 오른 거 뭐 맞는데, 그냥 뭐 증시 흔들리니까 다들 급락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네. 그래서 한마디로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가 거의 다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예요. 누가 뭐래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증시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주도주는 아무튼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상승할지 모르지만 일단 조선주가 시장을 이끄는 가운데, 다만 조선주 혼자 올라선 증시 못 올라요. 그래서 반도체가 반드시 지수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TSMC의 충격파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계속 2600 이하에서는 도망가지 마시고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전 맞다고 봐요. 무서울 때 투자하자, 이게 맞는데, 다만 시간이 좀 이제 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란 이스라엘도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정말 피곤하죠. 이게 뭐 미국장도 미국장인데
중동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전쟁이 안 나길 바라고 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게 이게 참 모르는 거니까 뭔가 좀 이제 그 전쟁 리스크가 완화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좀 약간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피곤한 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4월 말까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보시고, 다음 주에는 23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주에 있고 빅테크들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의 제일 중요한 지표 근원 물가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그런 거 확인할 때까지는 증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시장 빠지면 저도 힘들고 뭐 여러분도 힘드시죠. 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 장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냉정하게 분석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4월 말까지 고생하자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건 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거는. 다만 그거랑 별개로 급 나갈 때 도망가지 말자,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는 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